여러분, 비타민C는 감기 예방만이 아닙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철분 흡수까지 다양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음식이나 보충제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죠. 만약 부족하면 잇몸 출혈, 상처 회복 지연, 피로감 증가 등 각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괴혈병도 발생할 수 있어요. 비타민C의 첫 번째 역할, 항산화 기능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 손상과 노화가 촉진돼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콜라겐이 파괴돼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데요.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기미잡티를 줄이고 피부톤을 맑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비타민C는 백혈구 기능을 지원해 감기 지속 기간을 줄여줄 수 있어요. 물론 비타민C만으로 감기를 완벽히 예방하진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질 때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이 오래가거나 심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콜라겐 합성. 콜라겐은 피부혈관뼈 연골을 구성하는 단백질인데 비타민C가 없으면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요. 상처 회복이 늦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운동 후 근육통이나 상처가 더 오래갑니다. 비타민C가 충분해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철분 흡수 촉진.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채식 위주 식단이나 빈혈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에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철분이 훨씬 잘 흡수돼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할까요? 한국식약처 기준 성인 남녀 모두 100mg을 권장합니다.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활성산소가 많아지니 추가로 50mg 정도 더 섭취하면 좋아요. 임산부는 110mg, 수유부는 120mg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과 고령자는 75에서 100mg 정도가 기준이에요. 중요한 건 음식으로 섭취한 양과 보충제 양을 합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오렌지 1개 70mg, 점심에 브로콜리 샐러드 30mg이면 100mg 달성. 자, 이제 천연식품 대 보충제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천연식품의 장점은 여러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것. 천연식품의 단점은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고 제철이 아니면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충제의 장점은 정확한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형태도 다양하다는 것. 아스코르빈산, 추어블, 분말, 액상 등 선택지가 많아요. 반면 보충제 단점은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저가 제품에는 합성 감미료나 인공색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일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음식으로 50에서 70mg 정도 채우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메우세요. 특정 질환 예방이나 고용량 치료 목적이라면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 후 고용량 보충제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흡수율 높이는 방법입니다. 첫째, 반드시 식사 중이거나 식후 30분 이내에 섭취하세요. 둘째, 하루 권장량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눠서 30에서 40mg씩 섭취해야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오렌지 주스 50mg, 점심 후 보충제 100mg, 저녁에 과일 20에서 30mg처럼 나눠 먹으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도 기억하세요. 커피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칼슘 보충제와 고용량 비타민C를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충제 복용 시에는 물 1컵 200에서 300ml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에 수분이 있어야 장까지 잘 흘러가서 흡수됩니다. 다음은 비타민C와 궁합 영양소입니다. 첫째, 비타민 E.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E의 항산화 활동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나 해바라기씨 비타민 E에 오렌지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커집니다. 둘째, 철분입니다. 철분제 복용 시 비타민C를 함께 먹거나 시금치 콩류 반찬에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식물성 철분 흡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셋째, 플라보노이드. 딸기, 키위, 블루베리 등
과일 속 플라보노이드가 비타민C와 결합해 항산화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제 과다 섭취 위험 및 부작용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량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하루 2000mg 이상 장기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위장장애 속쓰림 설사. 한 번에 500mg 이상 빈속에 먹으면 위장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결석 위험 증가. 과도한 비타민C가 옥살산으로 분해돼 신장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철 과다 흡수 위험. 빈혈이 아닌데도 비타민C 과다 섭취로 철분이 과잉 축적될 수 있어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음은 조리 시 비타민C 파괴 최소화 팁입니다. 비타민C는 가열, 공기, 햇빛에 민감해 쉽게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채소는 끓는 물에 1에서 2분간 살짝 데쳐서 바로 찬물에 헹궈 비타민C 파괴를 최소화하세요. 둘째, 채소를 너무 잘게 썰지 말고 크게 썰어 조리하세요. 단면이 넓어지면 공기 중으로 비타민C가 더 빨리 증발합니다. 셋째, 조리할 때 냄비 뚜껑을 덮어 산소 노출을 줄이면 비타민C 파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조리 후 가능한 한 바로 섭취하세요. 나중에 다시 데우면 비타민C가 더 파괴됩니다. 마지막 팁, 나물 무침 시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넣으면 pH가 낮아져 비타민C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흔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볼게요. 오해 1.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를 절대 안 걸린다. 진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지만 완벽 예방은 아닙니다. 오해 2. 오렌지 한 컵이면 충분하다. 진실 오렌지 한 개엔 약 50에서 60mg이 들어있어 권장량 100mg을 채우려면 오렌지 2개를 먹어야 합니다. 오해 3. 보충제 한 알이면 면역 보장된다. 진실 한 번에 500에서 1000mg을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예시 식단 구성입니다. 아침 키위 1개 약 70mg, 따뜻한 물 1컵, 추워볼 비타민C 100mg 선택. 오전 동안 혈중 농도 유지 가능. 점심 방울토마토 5개, 브로콜리 50g, 약 50mg, 레몬즙 1큰술약 10mg, 보충제 아스코르빈산 100mg 식후 30분. 채소 중심으로 비타민C 보충 추가 보충제로 흡수율 높임. 저녁 귤 1개 약 30mg, 파프리카 볶음 50g, 약 40mg, 보충제 아스코르빈산 50mg 식후 30분 선택. 과일 채소로 대부분 비타민C를 채우고 필요시 소량 보충제 추가. 이렇게 나눠 먹으면 하루 총 약 450mg 섭취 가능합니다. 권장량의 약 4배지만 나눠 먹으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비타민C 역할 항산화, 면역력 강화,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하루 권장량, 성인 기준 100mg, 흡연자 스트레스 많은 사람은 150mg. 천연식품대 보충제, 자연식품으로 기본량 채우고 부족 부분만 보충제로 메우기. 흡수율 높이기 식사 중식 후 섭취, 나눠서 먹기, 커피 홍차 간격 두기, 물과 함께. 궁합 영양소, 비타민이, 철분, 플라보노이드. 과다 섭취 주의, 하루 2000mg 미만 유지. 조리 시 파괴 최소화, 짧은 가열, 크게 썰기, 뚜껑 덮기, 조리 후 바로 섭취 레몬즙 활용. 흔한 오해, 비타민C만으로 감기 예방 불가, 오렌지 한 잔은 부족, 보충제 한 알로 면역 보장 불가. 하루 3끼 예시 식단을 참고해 비타민C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